최대 연승 기록은 15연승과 타이 기록을 세우고 또 한 번 장기 연승을 세워 32승 6패 미친 성적으로 달려나갑니다. 아메리칸 리그 최하위 수준에서 단번에 프로권 팀으로 올라섰습니다. 과연 이 도깨비 같은 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레드삭스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올 시즌 가장 흥미로운 구단 보스턴 레드삭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스턴 레드삭스의 이번 시즌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은 기분일 것 같은데요. 지난 시즌의 가능성을 보였기에 그래서 이번 오프 시즌 달렸습니다. 여전히 리그 탑급의 베테랑 선발투수 소니 그레이, 수준급 자완 선발투수 레인저 수아레즈, 그리고 팀의 파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1루수 윌슨 콘트레라스, 거기다 팀의 재능을 더해줄 케일럽 더빈까지 정말 꽤나 좋아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잔뜩 기대에 부풀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까보니 보스턴의 경기력은 전혀 생각 밖이었습니다. 타선의 부진은 길어졌고 심지어 팀 내 에이스 크로시는 부상을 당해 장기 결장하게 되었고, 미래 간판 스타로 점찍은 로만 앤서니도 부상으로 장기 결장으로 이어졌습니다. 4월까지 10승 17패로 마이너스 7을 정립합니다. 이때 프론트는 칼을 빠르게 빼댑니다. 지난 시즌부터 갈등이 있었던 알렉스 코라 감독과 그 사단을 한꺼번에 정리했고 트리플 A 감독 체드 트레이시를 감독 대행으로 앉혔습니다. 그렇다고 팀 분위기가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팀은 패배에 허덕이고 있었고 타선과 마운드의 힘은 계속해서 어긋나기만 했죠. 6월 중순까지도 반등은 없었습니다. 내셔널리그 최하위 팀인 로키스 전까지 위닝 시리즈를 내주면서 아메리칸 리그 최하위를 추락했고 32승 46패가 되어 마이너스 14를 찍었습니다. 절반가량이 더 되어가고 있는 시점 사실상 프로 가능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팬그래프에선 보스턴 레드삭스의 프로 확률을 5.6%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팀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레드삭스는 운명과도 같은 양키스 4연전을 맞이합니다. 보스턴은 풍등동화였고 사실상 막타만 치면 그대로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흐름이 이상해집니다. 첫 경기 0대2로 지고 있던 상황, 보스턴은 양키스 수비 실책을 놓치지 않고 동점을 내고 이어 점차 성적이 좋아지고 있던 더빈의 역전 투런이 터지면서 리그 최고의 투수 슐리틀러를 상대로 기어코 역전을 만들고 6대3으로 홈시리즈 첫 승을 따냅니다. 뭔가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도 모두 승리합니다. 그렇게 맞이한 4연전 마지막 승부, 소니 그레이가 7.1이닝 노히터를 진행하며 양키스 타선을 압도했지만 그의 수비의 아쉬움으로 동점을 허용해 좋았던 분위기가 넘어갑니다. 심지어 연장 10회 초에도 실직성 플레이로 2대4로 역전을 당합니다. 이전에 보스턴이었다면 그대로 끝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당시 보스턴을 1, 2점차 승부에서 대부분 이기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라이벌인 양키스를 상대로 3연승을 기록했던 보스턴은 달랐고 10회 말 폭풍 같은 기세를 몰아쳐 기어이 동점을 만들고 6월 성적 OPS 0.425로 극심한 부진에 시달렸던 제란 두란은 끝내기 안타를 기록하며 5대4로 역전을 기어코 만들어냅니다. 이 경기에서 베테랑 그레이는 우리는 아직 이 경기를 이길 수 있다며 독려했다고 전해졌고 두란은 우리는 아직 포기하지 않는다라며 이야기했습니다. 감독 트레이시는 특별한 나흘이었고 팬들을 즐겁게 한 것 같다며 팀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후 팀은 원정 9연승을 시작으로 통산 15연승이라는 구단 최장 연승 기록 타이를 만들어냅니다. 7월 한 달간 21승 4패를 기록하며 84%의 승률을 기록하죠. 더 의미가 있었던 건 에인저스, 화이트삭스, 매치로 이어지는 지옥의 9연 원정 스케줄에서 모두 승리를 이끌었다는 거고 이후 홈에서 아메리칸 리그 1위 팀은 템파베이를 사수입했다는 겁니다. 완벽한 부활이었고 이 기세는 현재까지도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최강팀 다저스를 만나 수입하기도 하죠. 6월 18일까지 5.6%였던 프로 진출 확률이 양키선이 끝나고 19.9%까지 오르고 15연승이 끝난 7월 말경 70.3%까지 오르고 다저스를 수입하는 이번 9연승 기간에서 다시 88.8%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합니다. 화면적 반등이죠. 그럼 이렇게까지 완벽한 반등을 할 수 있었던 계기는 뭐였을까요? 레드삭스의 미천이 뭔지 살펴볼까요? 우선 가장 의외라고 할 수 있는 게 보스턴이 선발 야구가 된다는 겁니다. 에이스였던 크로시가 부상으로 아웃되는 초반만 해도 선발 로테이션은 부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좋은 FA는 팀을 단단하게 만들죠. 그레이를 중심으로 로테이션이 안정됩니다. 소니 그레이는 20경기 ERA 2.93, 레인저 수아레즈가 19경기 ERA 3.15로 크로시가 없는 선발 마운드에서 확실히 힘을 내줍니다. 거기다 기대했던 2002년생 23살 페이튼 톨리가 올 시즌 터집니다. 19게임에 출전해 3.20의 ERA를 기록하고 있죠. 기대했던 대로 엄청난 페스티벌 9위로 빅리그 타자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회성의 두 개가 좋은 쪽으로 발현됩니다. 하나는 제이크 베넷이었고 하나는 패트릭 산도발입니다. 베넷은 톨리와는 다르게 기대했던 자원은 아니었습니다. 로테이션 순번도 사실상 데트 차트로 보면 10번째 선발 투수였죠. 근데 앞순번이던 오비에도, 크로포드 등의 선발 투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해 베넷에게까지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잡아 보기 좋게 터뜨립니다. 현재까지 12게임 ERA 2.90을 기록하고 있죠. 톨리와는 다르게 커맨드 유형의 투수로서 정말 좋은 변화구와 커맨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토미존에서 복귀한 패트릭 산도발도 사실 역시 기대하지 않았던 자원인데 4게임에 나와 3.32의 평작책을 기록하며 역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쿠르시아가 복귀할 것을 기대했는데 그때까지 이대로 버텨준다면 정말 완벽한 선발 마운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분명 이 힘이 보스턴을 지탱해주고 있는 가장 큰 힘이기도 합니다. 또한 불펜에서도 휘틀록과 체프먼이 뒤를 단단히 받쳐주며 마운드의 힘을 경기 끝까지 유지하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었고 조바니 모란, 타일론 게레로 같은 선수들도 중간에서 마운드 텐션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자완 에릭 밀러까지 데려와 불펜의 힘은 한층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체프먼의 회출력은 진짜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양키스 시절보다 오히려 더 안정감 있게 느껴질 정도네요. 한편
그래서 망망이는 마운드의 높이만큼 강력하진 않습니다. 사실 시즌 초반부터 팀이 흔들리는데 투수들의 부진보다는 절대적으로 타선의 부진 비중이 컸습니다. 이렇게 고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7월부터 최근 기준으로도 팀 WRC 플러스 117로 리그 전체 4위입니다. 6월까지로 거슬러 올라가면 102로 리그 전체 16위가 되고요. 즉 어떻게 보면 지키는 힘으로 이런 버닝 기간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타선이 무능력하다거나 아예 눈에 띄는 선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정말 잘 사왔죠. 1루수 윌슨 콘트라스는 OPS 0.931, 23홈런, WRC 플러스 156을 기록하며 주로 4번 타순에서 팀 내 타점 생산을 담당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견수 세단 라파엘라가 드디어 타격의 포텐이 터지는 걸까요? 올 시즌 처음으로 WRC 플러스 100이 넘는 121을 기록 중입니다. 홈런도 벌써 15개를 기록해 종전 커리어 하이였던 16개를 넘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 선수는 수비까지 좋아서 요즘 한참 잘 나가는 PCL이랑 같은 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보스턴은 무조건 잡아야겠죠. 시즌 전체로 보면 이 정도가 끝입니다.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좋았다고 할 만한 선수는 없죠. 근데 팀이 살아나기 시작한 시점인 6월 25일 기점으로 달라진 선수들이 많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팀 득점이 평균 3.94점에서 5.35점으로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콘트레라스는 WRC 플러스 221을 기록 중이고 유격수 모나스타리오는 177, 요시다 마스타카는 176, 캘럽 더비는 140을 기록하고 있어 반등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스터의 진짜 힘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바로 수비가 뛰어나다는 건데요. 외야가 우선 탄탄합니다. 듀란 DRS 플러스 10, 라파엘라 DRS 플러스 17, 아브레오 DRS 플러스 20, 리그 정상급 수비 라인업이죠. 내야도 좋습니다. 특히 땅볼 타구를 아웃으로 전환한 비율이 78.4%로 MLB 전체 1위였습니다. 작년에 71.8%로 25위였죠. 핫코너 더빈과 콘트라스의 합류도 수비가 좋아지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스토리가 부상으로 빠진 유격수 포지션에서 마이너스 7을 포수에서 마이너스 4를 기록하고 있는 건 살짝 아쉬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좋은 수비와 최상급 마운드, 게다가 버닝 중인 빠따력, 좋은 승률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문제는 버닝 이벤트는 언젠간 끝난다는 거죠. 다시 평균으로 돌아올 텐데 그때 어떻게 방어하느냐, 이게 앞으로 보스턴 레드삭스의 행방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변수는 딱 그거 하나거든요. 그리고 보스턴 프런트는 바보가 아니죠. 올해 이대로 포기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번 트레이드 시장에서 꽤나 의미있게 채워 넣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력 유망주 코넬리 얼리를 내주면서 25살, 30년까지 컨트롤 가능한 커티스 미드를 데려왔습니다. 커티스 미드는 올해 뭔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을 내고 있거든요. 17홈런 OPS 0.851로 잘하고 있습니다. 타선의 힘이 떨어지는 걸 막아줄 좋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27년까지 컨트롤 가능한 애들리 러치맨을 데려왔습니다. 22년, 23년 정말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볼티모어에 떠오르는 차기 스타를 보였으나 24, 25년 연속으로 수비와 타격 지표 모두 떨어지면서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다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WS 플러스는 115로 크게 올랐고 수비에서도 다시 반등하며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진 유망주가 꽤나 많기에 적지 않은 지출인 것은 맞지만 러치맨의 올해 성적에 따라 장기 계약을 할 수도 있어서 이 트레이드의 결과는 이번 시즌과 내년까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당장의 그림으로 보면 최고의 선택임은 틀림없습니다. 우선 프론트는 달리기 위한 최선의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건 현장이죠. 지금 흐름은 정말 엄청납니다. 다시 또 연승 가도를 달리며 진짜 무섭게 승리를 쌓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게 첫 번째겠죠. 이 좋은 느낌을 시즌 끝, 가을까지 가지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시즌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해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위닝 멘탈리티를 지켜야겠죠. 그리고 다음은 부상 복귀입니다. 크로시가 아직 안 던졌고 로만 앤서니가 아직 안 쳤고 러치맨과 미드가 아직 한 타석도 제대로 못 썼습니다. 이들의 복귀가 가장 중요하겠죠.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선. 아직 2달의 기간이 남았습니다. 이번 시즌 보스턴을 생각한다면 여기서 멈추길 바라진 않을 겁니다. 엄청난 반등을 만들어낸 도깨비